여러분은 지금 혼자인가요? 아니면 혼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원치 않게 혼자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언젠가 우리는 혼자가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뉴스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고독해 보인다고 나오지만 혼자서도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 남편과의 사별로 갑작스레 혼자가 된 77세 조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65세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6, 7년 동안 할머니는 허망함과 지루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딸 셋은 어려서 출가해 남편과 둘이서 살던 할머니는 남편이 떠나간 후 외로움을 느끼며 행여 딸들이 오지 않을까 창밖을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씨 할머니는 이제 혼자 지내니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느라 할머니를 자주 챙기지 못했던 딸들은 할머니를 걱정했지만 지금 할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엄마, 외롭진 않아요? 처음엔 너무 힘들고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끼니 때마다 챙겨달라는 사람 없으니 그래도 편하지. 예전에 모임 나갈 때도 눈치 봐야 했는데 이제는 눈치 안 보고 혼자 결정할 수 있고 말이야. 네 아빠 술 먹고 담배 피고 본인 생각만 하는 거 너도 잘 알잖냐? 지금은 하루 만보 걷기 바쁘고 취미 생활하느라 바쁘지. 엄마 그래도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걱정하는 딸의 말에 할머니는 단호하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어디까지나 나이는 내가 하기 나름이지. 나는 늙었다 하고 있지 말고 나는 나이 먹어도 이팔 청춘이야 라고 생각해야지. 할머니의 일상에 지루한 시간은 없습니다. 매 순간 무언가를 하고 있죠. 특히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조씨 할머니. 그중 추리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할머니에게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도전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잠시 후 딸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그건 그렇고 옆집 최씨 할머니는 좀 어때요? 아우 말도 마라. 나이는 나하고 동갑인디 맨날 우유에다 밥 말아 먹고 여기저기 아프다고만 한다. 맨날 집에만 있고 자식들 오기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못 산다. 조씨 할머니는 혼자가 된 상황에서 고립된 삶에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몸을 움직였습니다. 몸을 움직여 복지센터에도 가서 배우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도전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반면 옆집 최씨 할머니는 고립된 삶에서 더욱 움츠려들었고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혼자가 돼도 잘 살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뭐든 해보아야 합니다. 건강을 잃은 상황이라면 내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자서도 잘만 사는 4가지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도 잘만 사는 비결 첫 번째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거에 재능 없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레 겁을 먹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혼자가 된다면 자신의 의지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서도 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평소 생각이 많고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살아오면서 세상의 상처도 많이 받았겠지만 그 속에서 단단해지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존감을 높인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 자존감을 높이려면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또 해낸다는 생각으로 하고 싶었던 작은 행동들을 용기 있게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기 있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한 어느 한 분의 사연입니다. 혼자라면 창피하다는 고정관념이 학창시절 때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면서도 그랬으니까요. 밥을 혼자 먹으면 왕따라고 생각할까봐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회식에 빠지면 윗사람 혹은 동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여럿이 있는 불편을 참고 억지로 유쾌한 척 참석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생활이 불편했고 힘들었습니다. 오로지 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좀처럼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부담감 속에 살아야 할까? 성공하기 위해? 승진해서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 그러고 나면 나는 행복해질까?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온갖 부담과 스트레스를 떠안고 나의 젊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결국 회사를 관두고 현재는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홀로 지냅니다. 과감히 벗어던지니 행복과 건강이 왔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인간관계라는 틀에 빠져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과감히 벗어던져 보세요. 이분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간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용기 있게 실천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니던 일을 관두기는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지금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친구 관계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는 용기를 가지고 멀리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었던 운동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해당 운동을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내고서라도 배워보세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면 용기를 가지고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전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위에 조씨할머니 말씀처럼 나이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너무나도 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기 있는 실천입니다. 어떤 77세 할머니는 과감하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끊고 혼자 오전간 커피숍에서 유튜브를 보고 음악을 듣고 신문을 꼼꼼하게 읽는다고 합니다.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걷고 싶은 길 걷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젊은 사람들만큼 다루니 노년의 생활이 아주 편하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아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기 있는 실천으로 지금 평안한 노년의 삶을 보내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리하면 노년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습관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용기 있게 실천해 보세요. 분명 변화된 삶의 만족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만 사는 비결 두 번째는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정말 혼자 잘 사는 분들은 다정해 보이는 노부부를 봐도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어도 외롭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무엇이든 노력합니다.
누군가 넌 혼자라서 불행하지 않냐 라고 물어봐도 그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즐길 게 너무 많은 세상이라며 혼자 놀다 보면 하루가 후딱 간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여러분 스스로의 말에 잘 귀 기울여 주시나요? 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줘야 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용기 있게 실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제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어 성장은 무슨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뇌가 좋아하는 일은 단연 성취감입니다. 이 성취감과 관련해서 중요한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 정보를 흡수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뇌에는 쾌감보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취감이 쌓일수록 그 쾌감에 대한 보너스로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뇌를 강화시켜줍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성취감과 보상감, 쾌락의 감정을 느끼며 인체를 흥분시켜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뇌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인내와 끈기도 생겨 다른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작은 성취감이라도 느낄 만한 무언가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성장이라는 단어와 친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은 성장이라는 단어와 아주 친합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취미를 가지거나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쓰기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만약 취미로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취미를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할 부분은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만 사는 비결 세 번째는 고립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1인 가구는 사람이 못나서 혹은 성격이 이상해서 자신을 스스로 가둬놓고 사는 사람을 칭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혼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2번 전국으로 트레킹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즐겁게 살기도 하고 어떤 86세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포켓볼을 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합니다. 집에서는 혼자 지내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교류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도 얘기했듯 이런 삶을 살려면 경제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둘 중 한 가지라도 갖춰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신경 써야 합니다. 경제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긍정적인 말들도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경제력과 건강이 좋아질 수 있음을 믿고 용기 있게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력과 건강의 측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일단 경제력과 건강을 먼저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나서 취미생활을 하나씩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능력이 안 되면 혼자 살았지만 지금은 혼자 산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물론 이런 자격증들은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씩 따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존감도 높이고 아무래도 취업하는데 어느 정도 가점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창업이나 투자는 너무 위험사항이 많으니 재취업을 알아보지만 사실 은퇴 후 재취업은 나이에서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자격증, 특히나 민간 자격증의 경우 학원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외의 자격증들도 사실 취득한다 해도 경험이 없으면 안 되고 면접을 보기도 전에 나이에서 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힘들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지게차, 한식조리사, 조경기능사, 모든 일이 다 각자의 고충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도 절대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그래도 국가 자격증으로 현실적으로도 취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40만 명 밖에 되지 않지만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는 1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현재 수요가 더 많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돌봄 기술 보급 확대, 인권 침해 방지, 경력 인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의 명찰형 녹음 기기를 보급하고 수급자의 문제 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증 취득 소요기간, 급여, 시험 등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아래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사실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 되면서 일만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요양보호사로서 일자리를 알아보시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케어링입니다. 이 케어링을 통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된다면 최대 시급이 14,000원이라고 합니다. 케어링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을 매칭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4년에 요양보호사 급여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케어링입니다. 케어링은 이미 보건복지부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트로트 가수 장민호님과 정동원 군이 모델로 있는 대형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케어링은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주는 센터일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들을 위해 장려금을 주는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1만 명이 넘는 50에서 6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이 지난 몇 년간 케어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양보호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면 케어링과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링은 전화나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까지 모두 한 번에 도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줄 것입니다. 케어링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은 아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걸어놓겠습니다. 끝으로 케어링은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으로 일자리를 받을 수 있고 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케어링과 함께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이 들수록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용기 있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잘만 사는 비결 네 번째는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앞서 경제력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혼자 잘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병치레 없이 건강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다 욕심이 생겨 근육 운동을 했는데 허리가 아작났다며 후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그리고 개개인마다 필요한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운동이 좋다는 단순한 목표로 급속하게 다이어트하고 러닝머신도 무지막지하게 하게 되면 급속 노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로 내 몸과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요새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잘못된 운동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말년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에 맞는 운동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잘만 사는 비결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믿고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 둘째는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이라는 단어와 친해지는 것. 셋째는 경제적인 고립을 피하는 것. 마지막 넷째는 무엇보다 건강관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말을 뻔하다고만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들어본 얘기지만 자신이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볼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분들이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살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뻔하지만 중요하고 놓치기 쉬운 것들을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씨 할머니의 말씀처럼 나이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